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고도화 때문에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이 주한미군을 포함해가지고 주일 미군 같은 이 태평양의 4개 지역 미군 부대가 이달 초에 합동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육군이 30일 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군 미사일 방어부대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이 지난 12일까지 2주간 실시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30일 날 발표가 된 거죠. 이 훈련에는 일본의 제38 방공포 여단, 이 38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와이의 제94 방공 미사일 방어사령부, 이걸 94사령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기 오산에 있는 제35 방공포 여단, 이거 35여단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괌 E3 사드 포대, 이렇게 4개 미사일 부대가 참가를 한 겁니다. 여기서 94사령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곳이고요. 38여단은 94사령부 소속으로 일본 내 2곳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장비인 엑스밴드 레이더 운영을 지휘하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35여단은 패트리엇 부대하고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계획 수립, 그리고 정보 공유, 억지력 실행 등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연합지휘소 훈련, CCPT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쪽을 향해 날아가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이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이 탐지를 한 이런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고, 또 이제 북한 미사일 추적과 요격 같은 상황 정보도 전파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정해가지고 주한미군 35여단하고 주일미군 38여단이 각각 탐지한 정보를 하와이 그리고 괌 부대로 네트워크 통신하는 능력도 숙달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 지휘소를 주일 미 5공군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5공군 요원들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우주 정보 수집 전력까지 연동해가지고 훈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공군에 미사일 합동 방어 훈련 지휘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 육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위기에 상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일본과 미 본토의 안전이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군은 이 94사령부 예하의 미사일 부대가 참가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훈련이 이 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군 미사일 방어 부대의 첫 번째 합동 훈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미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운용 중인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진다는 점에서 대중국 그리고 대북한 방어 전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요.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 이 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사일 방어 부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10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인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했던 말이 있죠. 한미동맹이 도전받고 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당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 MDA가 아주 중요한 3가지의 특별한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가 됐고 나머지 2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문이 이미 자세히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가 독립적 운용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특별한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3월 12일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었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719회차 정세 분석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깊이 했던 미국의 MD 시스템,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에 이미 한국의 주한미군이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미사일 대응의 고도화를 꾀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경북 성주의 사드 업그레이드가 성주의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주한미군이 평택 등지에 배치되어 있는 이 패트리엇 미사일하고 연동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패트리엇 레이더는 최대 100에서 170km에 불과해 가지고 이 탐사 거리가요, 이 효용성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탐지 거리가 짧다 보니까 요격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주 사드 레이더의 유효 탐지 거리는 600에서 800km입니다. 최대 탐지 거리는 약 1000km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에 성주에 이 사드 레이더를 연계시켜 가지고 북한 미사일을 좀 더 멀리서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요격 대응 시간을 벌게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차제에 아예 사드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사드 미사일은 물론이고 패트리엇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도록 통합 운용하는 3단계 업그레이드까지 실시한다는 것이죠. 2단계 업그레이드 단계에서는 사드 레이더를 통해서 발사는 따로 또 하라는 체계였는데 3단계 업그레이드까지 가게 되면 아예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고도 150km 상층부터 20km 이하의 하층까지 사드와 패트리엇을 필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 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사일 미군 방어 부대의 첫 번째 합동훈련이 이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주일 미군하고도 공유를 하면서 심지어 태평양 사령부 전체가 하나 돼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최적화된 방어를 할 수 있는 완벽한 MD 시스템을 갖춘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큰 문제인데요. 이번 이 북한 미사일 방어 첫 합동훈련에 일본의 자위대는 참관 형태로 함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아예 참가 요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왕따를 당한 거죠. 물론 이번 방어훈련 자체가 대외적으로는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주한미군도 참여하는 이 훈련에 그것도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와 평택 등의 패트리엇 부대를 관할하는 경기 오산에 제35 방공포 여단, 35여단이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끼어들 여지도 주지 않았다는 거,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훈련에 왜 한국은 참가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북한 미사일로부터 일본 방어를 훈련했다는 명분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국군의 참여가 필요 없었다, 이런 추정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유가 아주 약합니다. 어찌됐건 주한미군도 참여를 하고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와 관련된 훈련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만 참관하도록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강력하게 거론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국군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극도로 기피하는 이 MD 시스템을 통한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자체를 한국 측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 측에 최상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방어 첫 합동훈련도 사실상 상당히 수준 높은 기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을 초청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자, 이렇게 미국 측이 한국군의 훈련 배제를 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중단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상당히 좀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영토를 스스로 방어하는 훈련을 포기한 한국군에게 강제로 훈련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군은 미군 독자 훈련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한미 군사훈련, 사라진 한미 군사훈련의 구멍을 보완하기 위한 일본 자위대하고의 훈련도 한층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자위대하고 훈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감까지 파견돼가지고 훈련하기도 합니다. 지난 29일에는 주한미 공군이 대규모 공중기동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공군이 운용하는 조기경보 통제기인 E-3B 센츄리 어왁스하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18비행단 소속의 공중급유기인데요. KC-135T 스트레이트 탱커가 이 한반도 남서부 공역에서 최소 4시간 30분 이상 작전을 펼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언론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이 두 기체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떴다. 그것도 정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공중급유기까지 동원해가지고 4시간 반 가까이 떠 있었다. 이것은 주한미 공군의 제9 전투비행단 또는 제51 전투비행단이 대규모 공중훈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일본 자위대하고 공동훈련도 지금 미군이 빈번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5일에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미 해병대 소속의 F-35B하고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키나와의 이 나하시 북서쪽 동중국해 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항공자위대 제9항공단 소속의 F-15J 전투기 4대하고 미 해병대 소속의 F-35B 전투기 4대가 참가해가지고 공대공 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기도 미 공군의 KC-135R 한 대가 공중급유를 지원했습니다. 18일에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미 공군 F-16하고 공대공 전투훈련을 했습니다. 어디 했느냐? 아오모리현의 미사와시 동쪽에 북태평양 해상 공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홋카이도 치토세에 주둔하는 항공자위대 제2항공단 소속의 F-15J 전투기 2대, 그리고 미 공군 소속의 F-16 전투기 1대가 참가해가지고 공대공 근접 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이 가고시마현의 다네가 섬 동쪽 해상에서 해상자위대 잠수함 한 척, 항공기 1대, 그리고 미 해군 소속의 항공기 1대가 참가해가지고 대잠수함 탐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3월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훈련을 했다는 거죠. 일본의 도쿄신문은 항공자위대의 경우에 지난해 미 공군기하고 일본 주변에서 펼친 공동훈련이 발표된 것만 15건이고 주된 훈련 장소가 어디였냐면 동해, 동중국해, 오키나와 주변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훈련 내용은 한두 기의 미 장거리 폭격기, 그리고 15에서 20대 정도의 자위대 전투기에 의한 편대 비행, 전투훈련,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또 29일에는 해상에서도 훈련이 펼쳐졌는데요. 미 해군의 블루리지함하고 일본 자위대의 콩고함이 동중국해에서 해상 합동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본 자위대하고 미군의 일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미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미 안보법을 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안보법이 시행된 지난 5년간 안보법에 의한 임무 확대를 염두에 두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의 25기를 도입했는데 이 25기 도입하는데 3,018억 N, 원이 아니고 N입니다. 그리고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 8기, 여기에 1,052억 N을 들여가지고 사들였습니다. 일본 궁극적으로 F-35A 105기, 그리고 F-35B 42기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엄청난 방위력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작전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F-35B 탑재가 가능한 이스모형 호위함을 경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개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동북아시아 방위의 최선봉에 서면서 미일 동맹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미 동맹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동맹으로 쇠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외교부 산하인 국립외교원의 수장이죠. 김준영 원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돼 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상대 이한, 그럼 미국이죠. 이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 그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충격을 줬습니다. 김준영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주류인 연세대 문정인 특보, 문정인 교수의 연정라인, 연세대 정치학과 라인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핵심이고요. 대선 캠프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생각대로 진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의 북한이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지배하는 공산치하의 숨막힌 평화, 그게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니 미군이 고급 기밀을 한국에 줄 리가 없죠. 당연히 이번 북한 미사일 방어 훈련에 한국을 부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